화이팅! 야. 뭐야?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일주일 전에 비밀 우체통이라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연도 좀 읽어주고 또 같이 소통을 하면서 또 좋은 정보도 드리는 코너예요. 코너? 기획?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 분 한 분씩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씩 들어오고 계십니다. 들어오자마자 사랑해요. 나도. 라이브를 또 이렇게 딱 하니까. 기다리셨나봐. 네, 엄청 다 기다리셨나봐요. 제가 매년 9월 10일이 되면 고민을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이야기들을 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또 날로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다 보니까 7년? 네, 7년째가 됐습니다. 왜? 잠깐만 7년째가 됐으니까 박수 한번 쳐야겠다. 이게 그 박수. 네, 그쵸.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나이를 같이 먹잖아요. 우리 상담을 또 그쵸. 제가 했던 분들도 맞아요. 있고 또 저한테 고민을 털어주신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고민을 털어놨는데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을 또 댓글로 달아주시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되게 뿌듯하고 그리고 사실 저도 되게 힘이 돼요.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사실 나누면서 교감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연예인이란 직업을 갖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하고 더 친해지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친해지는 어떤 계기가 어쩌면 서로의 그런 힘든 부분들을 말하고 털어놓는 것도 되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 2012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자살 예방의 날에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는지. 제가 좀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사실 힘든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도 이제 그 미술이랑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 그리는 거를 되게 우연한 계기로 이제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때 힘들 때 선물 받았던 것처럼 이런 시기를 또 저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런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시작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하게 라이브를 또 진행하시나요? 네, 맞아요. 사실 7년 동안 하면서 그동안 막 트위터, 미투데이 이런 걸로 했었거든요, SNS. 근데 그거는 다 기록이 안 남겨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유튜브 로마공주 솔비 채널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런 모습들도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다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또 유튜브로 업로드 될 예정이라서 무언가 이렇게 남기고 더 우리가 진하게 소통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사연이 되게 많이 왔어요. 300통 네. 정도 왔다고. 그렇죠? 사연이 정말 많은 분들이 용기 내서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연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언니, 저는 곧 30을 앞둔 20대 후반이에요.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다들 앞서가는데 저만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고 무서워요. 친구들 모두 자리를 잡아가는데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이렇게 뒤처지다가 나중에는 이대로 제가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무서워요. 이제는 친구들과 연락하고 만나는 것도 두려워요. 연락 왔다는 알람이 오면 심장이 막 뛰고 길에서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워요. 요즘 뭐하고 지내냐는 질문이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몰랐어요. 인생에 답은 없다고 하지만 저는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이런 내 처지가 창피하고 한심해서 숨고만 싶어요. 요즘은 안 좋은 생각도 많이 든답니다. 저 너무 한심하죠. 저만 잘하면 되는 건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게 저도 너무 한심하고 싫어요. 빨리 이 무기력함을 이겨내야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보내는 것이 맞는지 그래도 되는 건지 그럴 자격이 있는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언니에게 마음이 빚어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언니 저는 앞으로 열심히 제 인생을 살아가며 항상 언니를 응원할게요. 언니 감사해요 정말로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공감된다는 말씀 되게 많더라고요. 이 글 읽고. 맞아요. 사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아, 막 이런 상황들도 나만 잘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또 생각하다가도 힘든 거 모든 사람들이 어. 다 힘들잖아. 근데 강도만 아니 자기가 힘든 게 제일 힘든 거지. 아니 누구나 다 자기가 자기 힘든 게 힘든 게 제일 제일 힘든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이 분의 사연을 왜 읽어드렸냐면요, 이게 똑같이 모두가 다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못나서 하는 고민도 아니고 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다 똑같은 고민이니까 더 무기력해지고 더 우울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한테 보낸 것처럼 그냥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또 공감하면서 이런 게 또 살아가는데 또 수다 떠는 맛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고민을 또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저 역시도 항상 언니가 함께 할게요. 힘내세요. 맞아요. 20대 후반에도 그런 고민했고 지금 40대에도 늘 같은 고민하고 지금 제가 제일 급박하네요. 다 똑같은 고민을 사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누구나 같은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동료들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잉여인간이라는 사실 말에 대해서 되게 공감해가지고 좀 읽어드리는데요. 제가 잉여인간 같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 자신이 너무 믿고 싫은데 제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우울증이라는 거 가족이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사실 병원을 가는 것도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야 가는 거고 우울은 전염되는 거라 그래서 주변에는 아무도 몰라요. 매일 제가 죽고 싶어하는 줄은 단지 용기가 없어서 못 죽는 건데 너무 힘들어요 언니. 의지도 없고 용기도 없는 잉여인간인 제가 행복해질 수 있나요? 이런 얘기 꺼내면 주변에서는 다들 의지의 문제라고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얘기 안 했는데 언니 인스타 피드 보고 용기 내서 보내봐요. 감사해요 언니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잉여인간이라는 이 사연을 보고 찾아봤어요. 남아 돌아가는 인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나머지 뭔가 쓸모없는 그런 거? 아 진짜 근데 쓸모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냥 그 의미는 존재 자체에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 맞아요. 사람은 모두 다 소중해요. 생명을 가진 것들은 사실 모두 다 소중하고 그냥 그 생명 자체가 그냥 존재 자체가 귀한 거지 꼭 의미 부여를 해야 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되게 좋은 댓글 남겨주셨는데 상담 도움되는데 동네 주민센터 같은 데나 성당 같은 곳에서도 상담센터 있던데 추천드려요. 맞아요. 요즘에는 각 지역마다 심리 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상담을 받고 싶으신데 뭐 돈이 조금 여유가 부족하다면 그 각 지역센터의 심리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요. 건강가. 그리고 메일로도 또 저희가 받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재수생분이 한 번 사연을 주셨어요. 네, 이분도 역시나 좀 익명을 좀 지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수생이에요. 수능도 66일 정도 남았네요. 저는 가끔 공부하는 중에 대학 다 떨어지면 자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울고 그러네요. 요즘 대학 다 떨어질까봐 겁나고 무서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라는 걸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수능 얼마 또 수능 시험 또 얼마 안 남았죠? 안 남았죠? 11월 15일이 수능 날이래요. 네, 11월 15일이 수능 날인데 사실 수능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 맞아. 그쵸? 수능 때 어땠어요? 저 찍었어요. 여러분 제가 차라리 이 고민을 해결해줄 수는 없어서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리는 게 고민 해결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 찍신이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무한도전에서 또 찍었는데 첫 번째 어쨌든 이게 보기가 쫙 있잖아요. 저는 좀 객관식이 강하긴 한데 보기가 쫙 있잖아요. 이 보기 중에 가장 마음이 끌리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어쨌든 이게 막 첫
초심 있잖아요. 그 초심에 딱 느낌이 오는 게 있는데 이게 막 중간에 막 나를 흔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그 초심대로 딱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고민 맞아? 고민 해결 짱짱짱. 인생을 길게 봐야 돼. 인생을 맞아. 길게 보고 지금 고3의 1년은 아주 우리 긴 100세 인생의 점일 뿐이야. 이분이 또 그래서- 재수생이시대요. 아, 재수하시는 네, 거예요? 재수하셨대. 근데 그래도 짧아. 살게 넣어. 맞아. 마흔 다섯이 넣어. 그리고 이게 뭐 대학이 또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거 뭐 대학으로 뭐 성적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꼭 보장은 있는 없죠. 건 아니고 공식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사실 나이를 저도 어른으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능을 잘 보거나 공부를 잘해가지고 사실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사실 좋죠. 근데 수능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고 그 과정이 절차인 거지 사실 그게 크게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경쟁 사회이지만 그래도 점점점 그런 행복 추구에 더 먼저가 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일이 뭔지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해도 사실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미술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가수를 하면서 뮤지컬 학과를 졸업했지만 제가 만약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대학을 간다고 하면 저는 미술을 더 배워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오히려 찾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막 알아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알고 보니 공부였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제가 막 미술에 대해서 엄청 관심 많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책도 그렇죠. 보고 그러는데 그게 공부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공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리 대학 졸업하면은 또 똑같이 취업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참. 그래서 이제 또 취업 얘기가 있어요. 사회생활 3년차 분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비밀 우체통을 통해서 저는 현재 사회생활 3년차예요. 근데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하루를 정리하려 눕는 잠자리에서 오늘 내가 뭘 잘했고 잘못했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는데 늘 하나씩 이런 말을 하지 말걸 이라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말걸 그때 이럴걸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괴로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난 왜 이러지? 남들은 슬기롭고 지혜롭게 상황을 다 잘 대처해 가는데 나는 피하려고만 하는 것 같고 왜 이러나 싶고 말도 조리 있게 잘 못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못나져 버린 제 자신 같아요. 스스로에게 이미 지난 일은 잊어버리자 하다가도 난 스스로 비판하고 잘못된 점 하나씩 찾고 있는 것 같은 못난 모습만 보여요. 나이도 많은데 나는 왜 이럴까요? 사실 어느 해결이나 그런 것보다 그냥 누군가한테 이렇게 털어놓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친구한테도 진짜 나를 내보이면 나를 떠나갈 것 같거든요. 라는 거를 보내주셨는데 사실 고민을 털어놓는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공감했냐면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의 치부를 드러내면 그건 약점이 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비밀 우체통을 연 이유도 그 얘기에 되게 반격하고 싶었어요. 치부를 드러내는 게 그게 왜 상대한테 무기가 돼야 하는 건지 내가 왜 부끄러워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사실 힘든 거는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고 그건 용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고 해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거를 치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 거지. 물론 근데 사회는 진짜 경쟁이기 때문에 다 막 서로가 막 물고 뜯고 막 이래요. 그쵸? 저 역시도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 거짓말 같아요. 되게 약점은 시간 지나면 약점이 아닌데 사실 이 얘기 진짜 맞아. 완전 여기 되게 명언하시는 분들 되게 어. 많다. 저도 저한테 되게 약점이 있었다면 제가 되게 좀 필터링이 없거든요. 그게 누군가한테는 순수하게 보시는 분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되게 내숭녀?
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한테는 막 그게 사실 어떻게 보기 나름인데, 저는 제가 필터링이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나는 정말 좋은 것들을 봐야 되고 좋은 걸 읽어야 되고 좋은 걸 담아야 해 라는 거를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거를 순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언니 말씀 들으니까 제 중심을 갖되 기준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사실 조금은 자기 중심적이어도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 긍정적으로 전달할 거에 대한 그냥 그 고민을 차라리 더 많이 하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생각을 제대로 얘기하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나를 오해하지 않게끔 하는 배려? 나는 그럼 전 배려심이 너무 없네요. 난 배려심이 너무 없나 봐. 네, 사실 오늘 이 방송이 솔비님 신인 때 예능에서 톡톡 튀는 모습이 선한데 아티스트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모습이 멋져요. 솔비님의 행보를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정노동자보호법이 10월에 개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팁도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9월 10일 자살,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가입된 국가 중에 자살률 1인 거 12년째거든요. 개개인이 사는 데는 사실 뭐 크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내 주변, 내 가족이 아파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오늘 같은 날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씩 강연을 갈 때마다 그 현장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핸드폰을 지금 다 꺼내시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제 라이브가 끝나면 꼭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을 꺼내시고 가장 지금 바로 감사하거나 혹시 미안한 마음이 있는 분한테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이래 이래서 감사해요, 이래 이래서 미안해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꺼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되게 어색하잖아요, 사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근데 답장이 오면은 그게 행복 바이러스가 막 퍼져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라이브를 끝나시면 그게 엄마여도 좋고 아빠여도 좋고 또는 친구여도 좋고 선생님이어도 좋고 한번 그 감사의 인사를 되게 뜬금없이 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를 좀 해야 할 때가 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음악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기분이 안 좋거나 좀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 울고 싶을 때 참지 않고 무조건 그냥 울어버리거든요. 더 그거 우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울증에. 그래서 울고 싶을 때 이 노래를 꼭 들어요. 김보경 씨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저는 오히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엄청 막 울어요. 그냥 대화 안 해도 같이 소리내서 엉엉 울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만들어도 저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오늘 비밀 우체통이라는 그런 이벤트를 마련해서 이렇게 소통을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뭐 저의 이야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이벤트를 왜 하냐면요, 우리 다 이렇게 똑같이 고민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으시다면 그냥 제 SNS에 털어놓으세요. 그냥 저는 다 들어드릴게요.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또 내년 바로 9월 10날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날이 또 기다려지는 매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좀 일어나세요. 대표님 좀 깨워주세요. 찍어도 돼요?
아, 네, 찍어드릴게요. 허락 마구 찍으세요. 좀 이런 상황을 근데- 알려야 돼요. 집이는 괜찮아요? 아까 갑자기 어제 들은 강연 얘기하고 미우식, 추우식을 어떻게 알아? 갑자기 땡뚱맞게. 너무 곤히 주무시는. 오빠, 빨리 일어나봐요. 피곤하신가 봐요. 라이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수가 있어요? 좀 앉아보세요. 그 무슨 꿈 꿨어요? 좀 굶었어. 좀 굶었어. 진짜. 진짜 좀 신기한 캐릭터지 않나? 아니 소속 불안하지 않나 봐. 또 일어나자마자 바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았어? 너는? 나는 이 사연을 자기 이야기처럼 들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고마워. 맞아. 그 이해해주고 그럼 들어주려고 같이 같이 들어주려고. 공감하려는. 그리고 뭔가 너가 이런 말 했을 때 되게 귀 기울여주는 그런 너가 말할 때는 글들이 좀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들으려고 하는 느낌 같았어. 맞아. 근데 아, 진짜. 나 아까 좀 눈물 날 뻔했어. 사람들이 너무 감동적이야. 맞아. 멘트들이 너무 감사한 말들을 댓글. 댓글. 네, 올라오는 글들이 사실 자살 예방의 날이 그냥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런 좀 자극적인 말이 있지만 결국에는 소통하는 게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 아, 생명의 전화 얘기 안 했다. 그치? 한국 생명의 전화라고 24시간 365일 열려있는 곳이 있어요. 1588-9191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익 광고 같은데? 저 이거 PPL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자살은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또 주고 그리고 서로서로가 이렇게 이런 의미 있는 날을 통해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또 날을 지정해서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개인이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 사회적인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년 의미를 두고 하고 있는 것처럼 저의 팬들도 또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 또는 고민 있으신 분들도 비밀 우체통을 통해서 오늘의 9월 10일을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그거 괜찮냐? 목사님이 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의 표현은 구독 꾹 알람. 구독 꾹 알람 딸랑딸랑. Class